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번 질문은요, 손실보상 청구권의 특성 및 관련 이론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1문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자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가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로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시까지 들고 있네요. 1문단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1문단은요.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내용과 특별한 희생 개념과 예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2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 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공용 침해 중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사용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 수용, 사용, 제한의 의미를 따로따로 봐주세요. 한편 제23조 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따라서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마지막 줄도 강조점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나요?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이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단 전체를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정리본도 한번 살펴볼까요?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과 관련된 헌법조항은 1번 제23조 1항은요. 모든 국민은 재산권이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즉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2번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재산권을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죠. 3번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문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제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해야 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3문단을 다시 살펴볼까요?
산문단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행사 및 사회적 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문단은 헌법사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네요. 1번 제23조 1항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고요. 23조 2항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사회적 제약을 두고 있다. 3번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1항, 2항, 3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침해와 보상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재산권의 침해가 사회적 제약에 해당할 경우는 보상을 할 수가 없고요.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문단입니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서 그러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구별을 해야 되겠죠.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기읍과 니은은 문제가 나올 것 같네요.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경계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 없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경계이론은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사문단은요,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보상에 대한 경계이론의 입장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같다고 얘기를 했고, 공용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았죠. 경계이론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2번 정도 읽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문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반해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3항의 규정은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보상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란 것이다.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분리이론의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고 본다.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장하는 것보다,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문단은요, 분리이론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보상에 대한 분리이론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문단도요, 조금 빠르게 한 2번 정도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분리이론도 정리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완전히 분리되며 재산권 침해가 둘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1번.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답이 된 건요, 선지
답의 근거는요, 문단 3번에 있었고요. 헌법 제23조 1항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2번 보겠습니다. 선지 2번의 답의 근거는 이 문단에 있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국가로 이전되는 것은 수용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3번입니다. 모든 행정작용이 아니라 문단 3번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선지 4번은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답의 근거는 2와 3문단에 있었죠. 선지 4번 추가로 답의 근거를 적어 보겠습니다. 법률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용 침해와 손실보상의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선지 5번입니다. 답의 근거는 이 문단에 있었고요. 수용이 아니라 사용이었습니다.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읍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우선 선지 3번이었고요. 적절한 것을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두었거든요. 일단은 선지 3번에 틀린 것부터 고쳐보도록 할게요. 항상 보상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3, 4, 5문단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재산상 손실이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있으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기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지 1번, 2번, 4번, 5번은 맞는 것이므로 왜 맞는지 답의 근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은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즉 불가분 조항이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행정작용이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3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선지 2번입니다. 답의 근거는 5문단이었고요. 전혀 다른이란 부분 볼까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았죠. 맞는 선지였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어떻게 보았나요?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이 되어야 보상을 한다라고 보았고요. 니은은 입법자의 의사, 입법자가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죠. 선지 5번입니다. 자, 기획은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한다고 보았고요. 니은은 헌법 제23조 2항을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잠시 멈춤을 누르고요. 여러분, 이 페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읍과 니은은 본문을 읽을 때부터 출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우선적으로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같으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았고요. 경계이론부터 정리해볼까요? 보상 규정에 대한 입장으로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법률의 위헌에 대한 판단은요. 보상 규정 없이 공용 침해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보았죠. 위헌 법률과 보상의 관계는요. 위헌으로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기획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제 분리이론을 살펴볼까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았습니다. 분리이론은 보상 규정에 대한 입장이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사회적 제약으로 본 것이므로 따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리이론은 법률의 위헌에 대한 판단을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분리이론은 위헌 법률과 보상의 관계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았죠. 아까 앞 문제를 풀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친구들은요.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살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기읍과 니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제대로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리이론에서 전제라는 것이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전제는 분리이론에서 손실을 보상한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먼저 내세운 것을 찾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살펴볼까요?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한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된다는 권리다. 답의 근거는 문단 5번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보상보다 재산권의 존속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부터 4번까지 틀린 부분을 이제 고쳐보도록 할까요? 1번 선지의 답의 근거는 3문단과 5문단에 나타났습니다. 입법자가 특별한 희생으로 볼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았죠. 선지 2번입니다. 선지 2번의 답의 근거는 2문단에 있었습니다. 공영침해 규정과 손실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 의해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을 참고했습니다. 선지 3번입니다. 답의 근거는 5문단에 있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경우에 위헌이라고 보았고요. 헌법 제23조 2항을 참고했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선지 4번의 답의 근거는 3문단과 5문단에 나타나 있고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 보상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꼼꼼하게 지금 필기로 적어두었는데요. 잠시 멈춤을 통해서 필기도 하면서 수업을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단락번호를 적어두었죠. 이 문단으로 가서 빠르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A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건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겠죠? 표시를 해주세요. 하지만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보상 규정이 없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A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 이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토지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이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왜 그럴까요? 우선 분리 이론부터 다시 정리해볼까요? 헌법재판소는 A 법률의 입법자가 재산권 침해를 사회적 제약으로 본다고 여겼죠. 자, 그리고 합법이라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지재산권 자체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토지재산권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A 법률의 재산권 침해를 사회적 제약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바꿔보자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은 A 법률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자, 그러면 헌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보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선지 5번의 답의 근거는 5문단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맞는 내용이 1, 2, 3, 4에 있어서 1, 2, 3, 4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겠군. 맞습니다. 답의 근거는 2문단에 있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되겠죠. 선지 2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제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겠군. 맞습니다. 이 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네요. 헌법 제23조 제3항은 손실보상 청구권과 관련된 조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 3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판단했겠군. 답의 근거는 3문단에 있었고요. 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겠군. 답의 근거는 5문단에 있었습니다.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부터 4번까지는요. 맞는 선지였고요. 틀린 것은 바로 5번이었습니다. 문맥상 A에서 E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4번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D 같은 경우는요, 경계이론의 입장과 분리 입종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문단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내용이었죠. 나머지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맞다고 봐야 될까요? 1번은 이문단에, 2번은 이문단에, 3번은 삼문단에, 5번은 사오문단에 걸쳐서 읽어보면 그 맥락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각각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전체 맥락을 파악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